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정 사업을 진행해야 할 강원도 산하기관들이 적자 경영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강원도는 개선책 없이 계속 설립을 추진하는가 하면 고연봉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일자리국과 일자리센터까지 있는 상황에서 다음 달 문을 여는 일자리재단. 퇴직을 2년 앞둔 도청 전임 국장이 초대 대표이사로 발탁됐습니다. 알펜시아 매각 실패로 경영에 허덕이는 강원도 개발공사 신임 사장 역시 도청 국장 출신 인사가 임명됐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가 설립한 산하기관은 모두 24개. 이들 강원도 산하기관장들은 대부분 연봉이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만큼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 인재가 와야 할 자리인데 정작 경영 측면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강한 출연기관은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 하더라도 사업 성과를 내야 할 공기업과 출자기관마저 모두 적자입니다. 빚이 가장 많은 곳은 강원도개발공사로 1조 2천억 원이 넘고 레고랜드 사업을 하는 강원중도개발공사는 2,325억 원,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은 495억 원, 강원 심층수는 207억 원의 빚을 떠안고 있습니다. 출연기간까지 합칠 경우 24개 산하기관의 총 부채는 1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산하기관 설립을 위해 강원도와 시군에서 부담한 자본금은 4,200억 원에 이릅니다. 도청 내부 부서와의 중복 업무 논란에도 강원도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겠다는 이유로 산하기관 설립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자에 관한 그런 평가 지표들을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서 그 비중을 높이고요. 그리고 이 출연기관들은 주로 이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성 영역에 관한 평가 지표들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기관장 임명 전 인사 검증은 물론 임명 후 성과평가 시스템도 미흡합니다. 공직 퇴직 시점을 임기로 하는 강원도의 인사 관행에 따라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은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잇따라 중도 퇴임하면서 조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르면 2조 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채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효율성과 전문성들을 전혀 살리지 못하라고 했다는데 근본 문제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24개 산하기관 중에서 절반이 최문순 지사 임기 동안 설립됐습니다. 경영평가는 물론 인사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강원도는 산하기관 5개를 더 설립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주민수가 100명도 안 되는 횡성의 작은 마을에서 9명이 암에 걸려 8명이 사망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퇴비 공장을 원인으로 지목했고 횡성군이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연관성을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횡성군이 선제적으로 대응팀을 만들어 5개 퇴비 공장 주변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토양오염은 22개 항목 모두 기준치 이내거나 검출되지 않았고 지하수 수질도 8곳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복합 합치만 부지 경계에서 배출 허용 기준의 2배, 배출구에서는 1.3배를 초과했습니다. 전북 익산 장전마을처럼 연초박이라는 특정 발암물질이 확인되지 않았고 악취가 인체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판단하는 검사가 아니어서 주민 건강 이상과의 연관성을 밝히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환경부에 청원을 넣었습니다. 공장 가동 이후 10년 동안 9명이 암에 걸렸고 이 중 8명이 사망한 것과 퇴비 공장과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겁니다. 몇십 년씩 묵었던 나무도 전부 못 갈고 다 고사했는데 아니 사람이 이거 뭐 중성도 아니고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달라 이거예요. 환경부는 청원 수용에 앞서 환경 전문가들과 해당 퇴비 공장을 둘러보고 주민들을 만나 악취 피해를 조사했습니다. 또 암 발병의 집단 특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빠르면 이달 중에 역학조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횡성군은 계속되는 악취에 대한 저감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퇴비공장 주변에 이런 24시간 악취 측정기를 설치해 한 달씩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실태조사에서 악취가 배출되지 않는다고 보고된 공장에서도 기준치의 3-4배에 달하는 순간 악취가 확인됐고
평균 악취가 오후 6시 이후 증가해 새벽에 떨어지는 패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횡성군은 악취 측정 데이터를 토대로 악취가 많이 나는 시간대에 퇴비 작업 방식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저감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철원군은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상경기 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접경지 회생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지역에서 돈이 돌지 않는다. 강원도 접경 지역인 철원에서 터져나오는 말입니다. 철원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지난해 9월부터 DMZ 관광이 중단된 데 이어 올해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잇따라 소비 활동이 크게 줄었습니다. 군부대 해체와 이동으로 6사단과 3사단 병력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2중 3중의 악재가 겹쳤습니다. 이곳 화강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철원 다슬기 축제도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되면서 지역 상인들의 상심이 큰 상황입니다.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던 군부대와 관광 모두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 힘들잖아요. 지금 손님이 모이지를 않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힘들어요. 이딴 악재, 2014년부터 시작된 이연종 철원 군정이 최대 위기라는 평가입니다. 그나마 한탄강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에 등재됐다는 게 최근 유일한 희소식입니다. 그동안 철원군은 한탄강 관광 개발을 위해 현수구 설치와 주상절리길 조성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철원군 자체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개정과 군부대 유유지 활용, 경원선 남측 구간 공사 재개 등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구 4만 5천의 그 작은 지자체가 어떤 역동적 어떤 프로젝트를 하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중앙에 나오는 교부세든지 중앙 예산이 참 필요하거든요. 이연종 군수가 철원 군정을 이끈 지 6년. 이 군수는 올해 초 내놓은 공약 추진 보고 자료를 통해 50개 과제 중 스포츠 마케팅 등 16건은 완료했고 나머지 34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올해 들어 강원 동해안에서는 그물로도 오징어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몇 년 만에 오징어가 풍어입니다. 중국 어선이 줄어들고 동해안의 수온도 오징어 이동에 적당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구에 들어온 어선이 부두에 오징어를 쏟아냅니다. 오징어를 크기별로 선별해 얼음을 채운 아이스박스에 담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산채로 잡아온 오징어 위판이 새벽에 끝나고 지금은 죽은 오징어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부터 잡히기 시작한 오징어는 한 달 넘도록 영동 북부 지역 연안에 어군을 형성하고 있어 조업도 활발합니다. 일주일에 600에서 700톤이 잡히고 있는데 오징어 누적 어획량은 지난해보다 60%가량 증가했고 최근 3년 평균의 2배를 넘었습니다. 그물로도 오징어를 잡을 정도로 어획량이 많습니다. 자망 오징어가 보통 저희들이 한 7년 만에 처음 나는 겁니다. 7년 만에 처음 나는 거고 어획량도 굉장히 많은 거고 6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어획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조금 오징어가 소강 상태입니다. 자원 고갈 우려마저 있었던 오징어 어획량이 회복된 건 오징어를 싹쓸이하던 중국 어선의 감소가 주된 이유로 손꼽힙니다. 동해 해경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으로 북상한 중국 어선은 지난해보다 170여 척이 적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도 중국 어선 이동은 감소하는 추세인데 해경은 우리나라 해역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도 강도 높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수산당국은 난류성 회유 어종인 오징어가 서식하기 적당한 수온도 어획량 증가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연안 쪽에서 오징어 서식에 적합한 16에서 18도씨 수온이 형성이 되면서 주로 먼바다에서 분포했던 오징어가 올해는 연안 가까이로 대거 모여든 결과로 생각됩니다. 봄철 오징어 조업은 동해안에서는 마무리 단계이고 이달 중순부터는
서해안에서 오징어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수산당국은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대부분의 동해안 해수욕장이 오늘 개장하는 가운데 각 시군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시행합니다. 강릉시와 삼척시는 해수욕장 출입 시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손목 밴드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또 속초시는 출입구에 전신 소독기를 설치하고 나머지 구간은 울타리를 쳐 출입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시는 클린 강원 패스코트를 이용해 출입자를 관리하고 양양군은 의심자를 수용할 임시 격리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 밖에 각 시군은 하루 2차례 이상 해수욕장 전 구역을 방역 소독하고 파라솔과 비치 베드 등은 2m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과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이 오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원주시는 생활방역과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공공휴식공간 개선 등 7개 분야에 1,62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참여자들은 8월 10일부터 10월 중순까지 주 2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시간당 8,590원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오는 20일까지 원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실직이나 폐업한 경우 우선 선발할 예정입니다. 입원 환자들이 느끼는 도내 병원들의 서비스가 전국 평균보다 대체로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54곳에 입원했던 환자를 대상으로 6개 항목에 걸쳐 조사한 환자 경험 평가 결과 특히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과 강릉 동인병원, 동해 동인병원은 전 항목에서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도내 6개 병원 가운데 3개 항목 이상이 전국 평균을 넘은 곳은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한 곳뿐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10월 강원도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제25회 동북아 지사성장회의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로 입국 제한과 격리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회원 지역 의사에 따라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지린성과 일본 도토리현, 러시아 연해주와 몽골 튜브도가 가입한 동북아지사 성장회의는 우호 교류 협력을 위해 5개 회원 지역에서 순회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강원도에서 열릴 계획이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강원도 소년체전과 강원도 학교 스포츠클럽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당초 4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강원도 소년체육대회를 코로나 상황 때문에 9월로 연기해 학교 스포츠클럽 축제와 함께 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대단히 밀집 형태의 체육대회를 열 경우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개최지인 춘천시, 홍천군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대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선 수만호탑의 국보 승격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오늘 정암사에서 열립니다. 오늘 기념식은 오전 10시 40분 붓그림 퍼포먼스를 비롯한 식전 공연으로 시작해 국보 지정서 전달과 군립 아리랑 예술단 공연, 수만호탑 탑돌이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고려시대 7층 모전석탑인 수만호탑은 학술적,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64년 보물 제410호로 지정됐고 지난달 25일 국보 제332호로 승격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이 유예안을 활용해 올해 교원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등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올해 교원평가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현행 강원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규칙은 교육활동과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체육계에서 폭행과 괴롭힘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강원경찰이 체육계 폭행 특별 신고 기관을 운영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앞으로 한 달 동안 특별 수사단을 꾸려 체육계 지도자와 동료 선수 간 폭행이나 강요, 성범죄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사실에 따라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팀과 연계해 전문기관의 심리 상담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삼척에 해삼 특화 양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삼척시는 돌기 해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특화 양식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5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근덕면 덕산리 연안에 다목적 돌망태 202개를 설치했습니다. 이어서 하반기에 3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해삼 종자를 방류하고 해삼 먹이 공급과 해조류 조성 등의 연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